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EV 전용 모델입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새로운 전동화 모델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차량의 전동화 모델이라서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일단 전면부의 그릴이 일반 내연기관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릴 자체에도 차이가 나지만 범퍼 하단부의 에어 커튼 부분도 일반 모델하고 사뭇 다른 느낌들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EV 모델다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EV 모델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내연기관하고의 크게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이질감 같은 것들은 적습니다. 충전은 그릴 안쪽에 숨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요 G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요. 캡 뺀 다음에 충전 단자 꼽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인디케이터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7.2kWh고요. 최대 출력은 272, 토크는 700입니다.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 370마력에 토크가 71 정도 되는 거죠. 복합 전비는 4.3kg, kWh당 4.3kg고요. 19인치 휠타이어 기준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27km입니다. 기본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반 내연기관하고의 차이는 안 보이고요. 다만 휠의 디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45, 45, 19입니다. 참고로 모노블록 4피스톤 브레이크가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대용량 브레이크가 추가되고요. 측면부에서는 일반형 모델하고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트렁크 공간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다소 협소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조금 툭 튀어나와 있고 이 뒤쪽도 보시면 높이가 밑에가 깊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높습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트렁크 공간, 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은 최고급 브랜드답게 제네시스다운 모습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앞쪽의 페달 구성은 일반 내연기관하고 같고요. 그 밖에 틸팅 앤 텔레스코픽 전동되는 거나 이쪽에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세 제어 장치랑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것들 기본 구성은 같고요. 워낙 이 재질 같은 것들은 기존부터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연기관하고의 차이는 없고요. 시동 버튼이 보시면 EV 스타트 스톱이라고 EV라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모양이나 위치는 내연기관하고 같지만은요. 메뉴에서 EV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EV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가 현재 지금 52% 남아 있는데요. 에어컨을 껐을 때는 230km 달릴 수가 있고 거리로요.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 약 215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V12이라고 해서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최소 충전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 찾을 수 있도록 연동이 됩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밖의 기능들은 뭐 워낙 제네시스 좋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내연기관하고 같습니다. 뒷좌석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G80 모델하고 같고요. 바닥이 약간 높게 돋아 있으면서 좀 평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시트가 앉아보면은 일반 G80 모델하고 살짝 포지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엉덩이가 조금 민감한 것 같기도 한데 앉아보면 일단 바닥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일반 G80 모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이 안장이 살짝 올라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기본 구성은 내연기관 모델하고 같고요. 여전히 깔끔한 느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죠? 차량 바닥이 조금 돋아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이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수치는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실내 레이아웃이나 기본 구성은 워낙 제네시스 G80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변화는 없고요. EV 모델에 걸맞는 메뉴 같은 것들, 세부 메뉴 같은 것들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차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G80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민한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약간 부족한 그 한 1%, 2% 뭔가 좀 부족하다, 스포츠 모드에서 부족하다 했던 것들이 EV 모드, 전동화 모델에서는 완전히 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브레이크도 보강이 되고 전기 모터에 순간적으로 탁탁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HDA2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변경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방향지시등만 딱 켜면은 이렇게 차가 알아서,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차가 이렇게 차선을 바꿔주고 다시 또 바로 잡아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얼마나 쓰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은근히 또 이거 많이 쓰게 됩니다. 소음 진동도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00km에서 이렇게 쭉 가보면 풍절음 같은 거나 노면에서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고 있지는 않고요. 가뜩이나 정숙한 차를 한 단계 더, 조금 더 정숙하게 끌어올려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제로백은 4초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의 출력이라고 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초 전후? 일반인 분들이 그냥 꾹 들여 밟으셔도 5초대 초반 정도는 여유있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성능이 상당하죠. 터널 안에 들어와 보면 소음 진동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중효과 차감률은 똑같지만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요, 대략 이런 느낌이죠. 우와, 이 뒤로 확 몸이 쏠립니다. 꾸준하게 쫙 치고 올라가는데 토크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사뭇 느끼기 힘든 그런 느낌이죠. 처음 차량을 탔을 때에 받았던 느낌은 셰시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은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내연기관하고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셰시가 좀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하면서 부드럽게, 그러면서 강력한 모터 출력이 팍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 강성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이커 측에서는 약 17% 정도 보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 수치 같은 것들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안장이 더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덜 내려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G80 자체가 조용한 차잖아요. 가뜩이나 조용한 차에다가 지금 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들, 예를 들면 능동형 소음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느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조용하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과속 방지 타워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면은요, 이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고 확실히 좀 더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라 그럴까, 꽉 눌러주면서 잘 이 서스펜션이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 전기차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내연기관보다 분명히 장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대자동차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400V하고 800V 각각 그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충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0분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V2L, 그러니까 차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전기기기들한테 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솔라루프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아이오닉 5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완전히 회생제동을,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전기 모터에 부하를 많이 줘서 차량에 이동하는 이 움직임으로 충전하는 그 회생제동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패들 시프트를 왼쪽을 3번 잡아당겼더니 클러스터에 아이페달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페달을 띄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생제동 단계 레벨링을 어느 정도 할지, 그 다음에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통합형 전동식 부스터라고 해서 IB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브레이크도 이 담력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브레이크 페달도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 탔을 때. 짧은 구간 제한된 시승이라서 전비를 제가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승한 결과 전비는 4.7km, 그러니까 kWh당 4.7km를 갈 수 있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네요. 주행을 해보면 기본적인 MVH나 차체 구성이나 이중효과 차음률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같은데,
확실히 더 조용하고 이 실내 분위기가 조금 더 안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음하고 진동에 있어서는 뭐 전기차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내비게이션은 증강현실 포함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요것도 적응이 자꾸 제가 적응 필요하다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적응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은 크게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는 약간 정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너무 유용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네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간의 편차도 확실한 편에 속하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빠릿빠릿한 반응은 여느 내연기가 터보 엔진이 달려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고 있는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물론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배기음 같은 것들은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차량이 보여주는 이 반응, 움직임에 있어서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427km라고 하고요. 19인치 휠 타이어 기준입니다. 10%에서 80%까지 약 21분, 22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충전 속도나 용량 같은 것들, 배터리 용량이나 뭐 전압, 충전 속도 같은 것들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이 조금 좋았을 때는 인프라가 안 좋고 충전 속도 같은 것들도 좀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충전 인프라가 조금씩 좋아지고 또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서 빨리빨리 충전할 수 있게 되니까 보조금이 줄어들고 이제 충전할 때의 충전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적당한 시점에 딱 들어가서 전기차를 구입을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기차 구입 시기 저는 보조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속도 가속이지만 브레이크의 반응이 민감도가 확실히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이 담력 같은 것들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잘 달리는 만큼 잘 설 수 있도록 구성을 괜찮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14.5인치 AVN에서 EV 메뉴를 지금 선택을 해봤는데요. 출발하는 시간이랑 지금 배터리의 잔량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지 201km 표시가 되고요. 에어컨을 껐을 때에는 226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지도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을 해서 바로바로 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 인프라의 불안감, 충전 이슈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서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반경 한 1km, 2km 안에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됐다라고 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확실히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교해서 순간적으로 퍽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8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옵션을 조금 더하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차량의 구성을 본다라고 하면 날씨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매력있고 또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로백이 4초대 후반으로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속 페달 반응, 순간적으로 훅훅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아마 일반인 분들이 그냥 지려 밟으셔도 5초대? 5초 초반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속감도 굉장히 좋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헤드라이트에 딱 붙을 정도로 이렇게 쫙 눌리는 느낌이 저는 괜찮은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G80이 맞나? G80 내가 알고 있던 G80 세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서스펜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는데 꽤나 반응이 민감한 편이고요. 다부지게 잘 이렇게 잡아줍니다. 쫀득한 느낌도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하드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 쫀득하면서 차체의 흔들림 같은 거 잘 잡아줘서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는데 스포티한 감성을 나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뿐가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솔라루프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최대 1100km인가요? 1000km 이상 하여튼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1000km 이상 한번 충전하고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그거는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오죠. 이상 G80 전동화 모델, G80 EV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